해치워 버리라고. 안 돼요. 멍청한 녀석. 이쪽 렌즈는 빼는 걸 깜빡했네. 혹시 남이 옷 갈아입는 걸 지켜보는 취미는 없겠지, 배트맨? 배트맨, 거기 있어? 배트맨? 배트맨? 없나? 영화는 관음하듯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택 안의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고 장단을 맞추는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만 정작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저택의 밖에 있습니다. 저택 안의 풍경이 따뜻할수록 밖에서 지켜보는 이의 입김은 차가워져만 갑니다. 마치 브루스 웨인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행복한 풍경 너머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데 실제로 아이의 아버지는 이날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는 토마스 웨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장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 배트맨은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이 하나뿐인 인간으로서 모든 범죄를 차단할 수 없는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상대할 적을 고르려 밤거리를 배회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갱과의 문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밤거리에 나타난 박쥐 코스프레복을 입은 남자를 비웃으며 싸움을 거는 갱단원들은 배트맨에 의해 무력화되고 남아있는 갱단원이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고 묻자 그는 I'm vengeance. I am vengeance. 나는 복수다라고 대답하죠. 복수는 선행되는 악행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행위는 집요하고 악랄하게 이루어지죠. 즉,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대사로 실제로도 밤하늘에 떠있는 배트 시그널은 일종의 경고의 상징으로서 범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재밌는 점은 이런 배트맨에게 구함을 당한 시민의 태도입니다. Don't hurt me. 나를 해치지 마세요. 번역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구함을 받았다라기보단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배트맨은 범죄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공포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수단은 나름의 효과를 얻고 있었지만 범죄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포를 낳는 부작용이 있는 셈이죠. 이런 가운데 시장을 죽인 리들러는 배트맨에게 직접적으로 수수께끼를 남깁니다. 거짓말쟁이는 왜 죽었을까? 암호를 풀자 드러난 답은 죽도록 거짓말을 해서.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연기했던 그는 사실 클럽의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젊은 여자를 끼고 다니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체가 연루된 어떤 큰 사건의 한 축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배트맨. 해당 VIP 라운지를 탐문 중 의심 가는 여성인 셀리나를 따라 나섰는데 집까지 추적한 뒤 멀찍이서 그녀의 방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선은 마치 리들러가 초반부에 시장을 관음하던 그 시선과 동일하게 연출되죠. 이 부분이 재밌는 파트인데 아치 에너미 자체는 히어로 영화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닙니다. 알고 보니 빌런과 히어로가 비슷한 사연이나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빌런과 히어로는 한 끗 차이다 역시 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더 배트맨처럼 히어로와 빌런의 활동 중인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이게 연출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유복한 가정을 불안하게 지켜보며 마치 배트맨의 꿈처럼 연출한 리들러의 시선, 밤의 어둠을 활용해 범죄자들에게 공포를 심는 배트맨과 시장의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며 부패한 권력층을 공포에 떨게 하는 리들러. 대상과 방법의 차이일 뿐 어찌 보면 이들은 고담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어로와 범죄자를 동일시하는 건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인데 초능력이 없는 인간 배트맨을 강조하는 시리즈의 특성이 다른 배트맨 영화보다도 강하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모는 배트케이브에서 브루스 웨인으로 돌아온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배트맨 영화들은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을 분리합니다. 작중에선
마스크는 일종의 위장으로서 기능하지만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유용한 장치인 게 사체를 부리는 모습을 통해 배트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브루스 웨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희생정신을 돋보이거나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으며 혹은 인간적인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인간상을 그려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묘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면이 기존 배트맨 시리즈들은 눈가에 검은색 칠은 되어 있지만 가면을 벗고 나면 이런 묘사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논란의 시리즈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더 배트맨은 박쥐 가면을 벗고 난 뒤에도 눈가가 검게 칠해져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가면을 벗은 브루스 웨인은 여전히 음울하고 배트맨 활동의 모든 것을 건 인물로 그려집니다. 브루스 웨인의 이중 생활은 수많은 가젯들의 배경이자 주요한 셀링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산 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모습만큼은 유독 코믹스적인 설정이 잘 반영되어 있는 더 배트맨에서 원작을 무시하는 설정입니다. 원작을 무시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캐릭터적으로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설정인데 크게 흥행했던 조커가 아기님에도 많은 공감을 샀던 건 그 캐릭터가 감정이입하기 좋을 수밖에 없는 소시민적인 캐릭터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서가 받았던 모멸과 멸시들을 수없이 배치하고 그로 인해 아서가 받는 압박감까지 치밀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가 머레이를 쏘아 죽이는 장면은 분명 부당하고 잘못되었음에도 배덕한 해방감과 쾌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배트맨의 배트맨은 어떤 캐릭터냐? 시민이 다가오지 말라고 공포에 질리는 존재이며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면 불법적인 뒷조사도 서슴지 않는 캐릭터예요. 상식적으로 호감이 가기 어려운 캐릭터인데 여기에 더해 브루스 웨인일 때도 재산 따윈 어찌되든 상관없다던가 알프레도를 힐난하는 모습 등 치기 어린 모습을 보입니다. 이래서야 정의를 위해 다소 거친 수단도 가리지 않는 히어로가 아니라 그저 음습한 양남의 자아 그 자체죠.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그건 추후에 밝혀지는 리들러의 정체와 함께 묶어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좀 더 이야기를 톱파보죠. 셀리나는 시장의 불륜을 증명할 아니카의 친구였고 그녀의 여권을 빼내기 위해 시장에 지맥 잠입하는 캐드머님이 밝혀지지만 배트맨에 의해 제압됩니다. 셀리나의 집으로 돌아오자 아니카는 사라져 있고 리들러의 두 번째 희생양의 소식이 들려오죠. 이번엔 경찰청장 세비지, 쥐가 들어간 미로를 얼굴에 씌운 뒤 비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비지 역시 마약상과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고 이번에 리들러가 남긴 메시지는 미로 안으로 들어와 쥐를 찾고 빛으로 끌어낸 뒤 나를 찾아. 시장에 이어 세비지까지 권력층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당하자 배트맨 역시 조사에 나섭니다. 그렇게 셀리나에게 카메라 렌즈를 착용시켜 들여보낸 라운지 안은 마약반 경찰이 경비를 보고 상원의원과 검사 등이 여자들과 함께 용각산을 흡입하는 기득권 2위인 후과였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길콜슨 검사가 용각산을 권하지만 기관지가 튼튼했던 셀리나는 거절하고 그에게서 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콜슨은 쥐가 고담의 고위층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면 고담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불안해합니다. 리들러가 남긴 이번 암호의 해답은 유어 엘라타 알라다. 세 번째 희생자는 길콜슨.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리들러와 직접적인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겠다며 번역 문제가 불거졌던 질문이 나오죠. It can be cruel, poetic, or blind, but when it's denied, it's your violence you may find. 왼쪽이 예고판 번역이고 오른쪽이 제 번역인데 답은 justice, 정의입니다. 다행히도 본 영화의 번역은 오른쪽에 훨씬 가까운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나갔습니다.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원래 첫 질문은 What does a liar do when he's dead? 거짓말쟁이가 죽으면 무엇을 할까? 고 답은 He's lie still.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 혹은 가만히 누워있는다. 라이가 눕다와 거짓말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걸 이용한 말장난인데 사실 이건 박지훈 했다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말장난은 통번역가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그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이중유희고 결국 번역이 아니라 창작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 흔히 말하는 초월 번역들이 잘 되는 것은 그냥 감사한 일이고 기대 이상의 일이 이루어진 거지 이런 걸 다 완벽하게 번역 못했다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셀리나는 계속 아니카를 애칭인 아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관계를 살리자고 아니를 그대로 두면 관객이 아니시에이팅의 아니인지 애칭의 아니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계속 아니카로 나와요. 이런 건 직관성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훈 해버리듯 본래의 의미와 다른 번역으로 퉁쳐버리는 상황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더 배트맨의 번역은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배트맨이 똑똑하며 동시에 아직 미성숙한지, 그리고 장비의 성능이 얼마나 쩔어주는지, 문제는 잘 풀지만 폭탄이 터질 때까지 바로 앞에서 피하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는 장비빨로 경찰서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날개 달린 쥐를 찾으러 떠납니다. 굳이 날개 달린 쥐란 표현을 쓴 것에 도시의 유명한 범죄자 펭귄을 찾아가 취조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멋진 카체이싱이 등장합니다. 카체이싱은 정말 멋졌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불호였던 부분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얼굴 클로즈업을 잡은 점입니다. 차가 전복된 뒤 펭귄의 놀라는 얼굴을 한 5초 보여주다가 또 지그시 내려다보는 배트맨을 한 5초 잡아주는데, 이게 무슨 아이 콘택트 눈으로 말해요인가요? PCR 땅제 시간이라 갑자기 둘이 키스라도 갈기는 게 아닌가, 다른 의미로 마음을 졸여 펭귄을 포획한 뒤 그가 밀고자인지 추궁하지만 오히려 엘 라타 알 라다는 관사가 틀린 표현이고 라 라타 알 라다가 맞는 표현이라며 날개 달린 쥐가 박쥐일 거란 생각은 못 해봤냐고 조소하죠. 나의 리들러 짜응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배트맨은 URL로 치환해 도메인 주소였다는 걸 알아냅니다. 노트북을 이용해 도메인을 적어놓자 리들러가 채팅을 걸어오고, 날개 달린 쥐가 펭귄이냐는 질문에 아직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며 추가로 힌트를 줍니다. 리들러의 출신지기도 한 폐허가 된 고아원에서 발견한 것은 토마스 웨인의 연설 영상. 빈민가의 재개발을 돕겠다던 그의 아버지는 사실 그의 부인 마사의 친정에서 마사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살한 일, 그리고 그 때문에 마사가 정신병원을 드나들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팔코네에게 부탁해 기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설상가상 브루스 웨인에게 배달된 폭탄을 알프레드가 열어보며 큰 부상에 빠지게 되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배트맨으로 방문했던 클럽에 이번엔 브루스 웨인의 모습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팔코네에게 사건이 사실임은 물론 그 일에 앙심을 품은 마로니가 부모를 죽였을 거란 이야기를 듣게 되는 브루스. 팔코네의 말만으론 거질 수도 있겠으나 이후 알프레드가 깨어나 토마스 웨인은 좋은 분이셨으나 실수를 하셨을 뿐입니다. 확인 사살을 막습니다. 자, 영화의 의도가 선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리들러의 기원은 폐허의 고아원입니다. 거기서 자라난 리들러는 고아원에서 배를 곪으며 추운 겨울 옆자리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얼어 죽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토마스 웨인 같은 위선자들이 내뱉는 거짓 구원이야말로 리들러에게는 가장 큰 희망 고문이었겠죠. 정의는 어디로 갔으며 업보란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이야말로 리들러에게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였을 겁니다. 리들러에게 가장 큰 절망을 선사한 것은 토마스 웨인입니다. 물론 토마스 웨인은 좋은 의도였고 이 자선기금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부정하게 사용되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진실, 즉 수수께끼의 답을 찾은 리들러에게는 답에 딸린 긴 주석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웨인이 문제인 시점에서 브루스 웨인도 순수한 영일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배트맨 영화에서라면 토마스와 마사는 그저 안타까운 희생자입니다. 조커 혹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불량배에 의해 귀갓길에 살해당하고 어린 왕자는 고아가 되어 동굴에 틀어박히게 되죠. 이 완벽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배트맨의 사적 복수는 고결한 정의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어린아이가 그 내면에 숨어 있으니까요. 또 배트맨 역시 시장의 아이를 간간히 비춰주며 배트맨의 이런 심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웨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나 가족의 안위를 위해 남에게 살인을 청탁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배트맨은 더 이상 복수할 수 없는 캐릭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최소한 이 시점에선 천칭의 추는 리들러에게 기웁니다. 영화는 이미 살인의 유무만 제외한다면 둘의 방법론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여왔습니다. 공포로 범죄자들을 억압하는 배트맨과 그들의 민낯을 까발리며 스캔들을 통해 권력층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리들러. 심지어 배트맨이 위급한 존재라는 건 경찰들의 반감과 고등 경감과의 대화, 배트맨의 탐문 조사를 통해 매우 직설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배트맨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피어난 명분이었죠. 선한 의지를 끝내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고담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 명분. 유독 가족의 의미에 집착하며 아버지의 뜻을 잇는 것에만 열의를 보여온 브루스 웨인에게서 가장 큰 것을 빼앗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브루스에게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폭탄에 휩쓸린 알프레드의 병문 안에서 아직 내 안에 소중한 사람을 잃는 두려움이 남아있다 고 말하며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는 브루스의 모습은 인간적이며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를 보다 사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인물로 만듭니다. 알프레드의 너머로 비춰보고 있을 누군가는 그의 부모님일 테니까요. 이미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듯 고담은 단순히 경찰 인력의 부족으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고 검경이 카르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이미 2년이나 활동한 상태에서 고담의 시민들이 배트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현재까지 배트맨의 방법론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 그에 반해 리들러의 방법은 다소 과격하긴 해도 셀레나의 언급처럼 은근한 지지를 받으며 하계층인 권력층이 떠는 모습을 봐도 매우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배트맨이 워낙 불사를 강조하니 이게 넘을 수 없는 선처럼 보이지만 데드풀, 퍼니셔 등 우리가 히어로로 인정하는 캐릭터들도 살인은 합니다. 리들러처럼 악랄하게 과시하지는 않을 뿐이죠. 즉 영화는 이 대치를 통해 배트맨의 정당성을 빼앗은 겁니다. 다크나이트가 이미 배트맨의 내면과 정체성을 다룬 바 있지만 다크나이트에서는 하비덴트라는 완벽한 대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배트맨이란 자경단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인데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애시당초 배트맨은 필요 없는 존재죠. 논란의 배트맨이 가지는 고민은 꼭 브루스 웨인이 아니어도 자경단 히어로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배트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스템이 부패한 상태라도 과연 배트맨이 필요한가? 오로지 범죄자 척결에 온 신경을 쏟으며 복수에 집중하는 브루스 웨인을 정의롭다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후 잡아온 팔코네를 리들러가 저격한 뒤 잡히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리들러와 마주하는 장면에서 브루스가 감정적이고 겁에 질린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산도 안중에 없던 그입니다. 배트맨 활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가 들키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동요할 이유는 없었어요. 리들러에 의해 정체가 밝혀지고 그에 의해 브루스 웨인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를 움직이게 하는 신념이 부정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겠죠.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 숨을 수 없는 브루스 웨인은 홀로 서야 합니다. 리들러와는 다르며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 영화는 여기서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배트맨을 쭉쭉 끌어내려놨는데 생각해보니 이 친구 주연 배우의 수로 세든 솔로 무비의 수로 세든 가장 많이 영화화되었고 DC 코믹스에서도 꾸준히 톱을 유지하는 데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 DC의 거대 산업의 핵심 IP입니다. 무엇보다 배트맨은 근본적으로 히어로죠. 팽팽히 스릴러로서 이야기를 잘 끌어온 더 배트맨이지만 클라리스 스탈링처럼 빌런을 띄워주며 패배하는 캐릭터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히어로 무비로 돌아가야 할 시간. 여기서 영화는 쉬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배트맨이 그럴싸한 답을 내놓는 대신 리들러를 한껏 초락시켜버리는 방법이요. 몇십 년에 걸친 사건도 파헤친 리들러는 눈앞까지 다가선 심지어 정체가 밝혀질 생각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배트맨을 보고도 그가 브루스 웨인일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악인만 처치하는 안티 히어로에 가깝던 주인공의 도덕성을 파멸로 몰아가던 캐릭터가 갑자기 댐을 터뜨려 무고한 시민들까지 죽이겠다?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이거 도시를 날려먹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빌드업을 싹 다 날려먹는 전개거든요. 배트맨과 리들러가 팽팽하게 진행해온 줄다리기에서 리들러가 스스로 줄을 끊어버리며 배트맨이 부전승을 하는 그림인데 이렇게 이기는 배트맨이 멋져 보일 리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아니라며 그 말 그대로 자신을 대신할 리들러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지만 한 명인 배트맨과 대칭적으로 모두가 된 리들러 중 한 명이 스스로 복수라 칭하며 배트맨에게 문제를 깨닫게 하는 장면만 인상 깊었을 뿐 이미 판 자체가 엎어진 상황이니 이들 또한 배트맨의 멋짐을 위한 발판으로 쓰이고 또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에 캐드먼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불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정을 쌓은 캐드먼을 떠나보내면서까지 고담을 지키는 모습 등을 통해 브루스의 사명감을 돋보이게 한 끝에 고담에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희망이었다면서 홀로서기에 들어서는 배트맨. 틀린 답이 아니며 오히려 정석적이지만 지금까지 다른 배트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달려오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교본적인 결말입니다. 꼭 모든 배트맨 영화와 이 영화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He's a silent guardian, a watchful protector, a dark knight. 영화 내에선 몰락했어도 관객이 보기엔 더없이 영웅적이었던 다크나이트의 배트맨처럼 조금 더 좋은 끝맺음도 분명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이 영화의 제목은 더 배트맨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더는 유일무이한 특정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죠. 그 제목만큼이나 이 영화는 배트맨의 인물상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악당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반응하는 리액션이 줄을 잃었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시작부터 끝까지 배트맨을 더 깊게 묘사하는 것, 즉 사건보다 캐릭터에 많이 집중한 작품입니다. 이런 의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추리 장면인데 탐정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더 배트맨에서는 일반적인 추리물처럼 관객이 함께 문제를 풀어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명석한 배트맨이 알아서 문제를 풀어낼 뿐이죠. 배트맨이란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 장르적 재미를 추구한 것이 아닌 셈인데 기실 영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빌런조차 배트맨을 더 깊게 묘사하기 위한 거울에 불과하며 알프레드, 팔코네, 고든 모든 캐릭터가 배트맨의 인물상을 보여주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 작동합니다. 단지 그 가운데 홀로 이질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캐트우먼이죠. 오롯이 배트맨을 조명하는 이 영화에서 캐트우먼만은 독립적인 플롯을 갖고 있어요. 아니카와 에피소드는 물론이고 팔코네와 어떤 관계고 거기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인과관계의 묘사가 길고 세세하게 등장하죠. 보는 관점에 따라 불필요하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고 저 역시 그녀의 살인을 말리는 모습을 통해 배트맨의 신념을 묘사하는 장면 자체는 괜찮게 보았음에도 캐트우먼에게 과한 비중이 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중이 많아서 문제다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작품에 섞여들지 못하고 기름처럼 부유한다는 면이 문제입니다. 굳이 의의를 부여하자면 복수에 집착하다 흑화하는 리들러와 달리 복수를 포기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그 롤은 배트맨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굳이 필요했는가 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캐트우먼의 출연 의의는 로맨스만이 남는 셈인데 내내 스릴러처럼 진행된 작품에서 로맨스 묘사가 잘 이루어지는 건 힘든 일이죠. 특히나 더 배트맨처럼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관행처럼 삽입된 로맨스 장면은 더더욱 감흥을 주기 힘듭니다. 제겐 용두삼위격이었던 결말부가 아쉬워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점만 제외하고 본다면 더 배트맨은 상당한 수작입니다. 쉐벌의 은밀한 이중 생활은 분명 흥미로운 떡밥이지만 캐릭터의 일관적인 묘사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팀버튼 시리즈를 보자면 배트맨은 과묵하기도 했다가 Where are we going?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죠. 수평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수직적인 깊이감 자체는 얕아지기 쉬운데 또 배트맨은 한 인물처럼 묘사하며 이 캐릭터의 행동 원리를 깊숙한 곳까지 파헤칩니다. 덕분에 훨씬 심도 깊은 이야기를 볼 수 있었고 포스터의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또 배트맨은 히어로물의 판타지를 추구하기보단 현실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는데 이게 심도 깊은 캐릭터와 합쳐져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영화가 각잡고 무겁고 진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도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에 비해 훨씬 진지하게 감상에 임하게 되죠. 이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쌓여온 배트맨의 클리셰들에 대한 피로감과 다크나이트라는 높은 벽을 생각하면 충분히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렇게 캐릭터에 몰입하게 만들었음에도 정작 마지막에 캐릭터의 이야기를 부실하게 매듭지으며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영화는 수작에 그치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캐릭터에 이 정도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던 건 리부트 1편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1편이 배트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을 기반으로 2편에선 빌런과의 대결 쪽에 방점이 찍힐 텐데 1편에서 잘 매듭짓지 못한 게 하필 빌런인 리들러다 보니 리들러도 마무리가 아쉬웠는데 더 어렵고 기대치가 높을 조커는 잘 다룰 수 있을까? 심지어 리들러의 귀환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면 더 복잡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뭐 제발 괜찮기를 빌었어도 결국은 똥덩어리로 나왔던 매트릭스4처럼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나와 봐야 알겠죠. 부디 간만에 나온 괜찮은 DC 영화가 좋은 시리즈로 이어져 가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Wish I could say I was finally over you, but that's not the truth. Everyone always keep falling in love